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였던 하원 공화당 10명 중에 8명은 내년 1월에 공화당 하원 의원에서 우리가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저녁에 바로 리즈 체니가 공화당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견하였던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 27% 내지 28%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원래는 이 개표가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헤이맨과의 표차가 벌어짐으로써 5시간 만에 결과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헤이맨이 66%를 차지하고 리즈 체니가 28%를 차지하므로 약 38%의 차이가 나서 패배한 것입니다. 꿈도 야무지게 리즈 체니는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리즈 체니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리즈 체니가 6년 반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개인 재산이 3,660만 불이 늘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리즈 체니 선거단체의 후원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이길지 알았죠.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와이오밍 주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 모금운동의 50% 이상은 전부 타지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상하게도 캘리포니아 민주당 후원자들이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체내의 패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성명에서 각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주민의 지지가 형편없는 리즈 체니가 대표하고 있는 169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템파 지역의 지방검사인 앤드류 워런이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의하여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일전에 보도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반발을 한 앤드류 워런은 오늘 론 디산티 주지사를 상대로 수요일인 17일 오후 플로리다 법정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플로리다 주에서 가결이 되고 또한 헌법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주법에 의한 낙태법 시행을 하지 않고 낙태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앤드류 워런이 론 디산티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바로 어저께 발표해드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2번의 소환에서 살아남은 것에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로스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하며 공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엉터리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법안 요청을 하고 있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디애나주 하원 의원인 짐 뱅크스가 함부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BBB 법안의 하나인 이 법안을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언어 유의를 하여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 자체의 아예 타이틀을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라고 하여 홍보를 하고 언론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짐 뱅크스 의원은 하등 관계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낮추지도 못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도 없는 돈 쓰는 법안을 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라고 하냐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언어 유의를 통하여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상금을 7,500불을 대당 준다고 연방정부가 발표를 하자 그 다음날 포드 자동차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지금 부족 현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핑계와 함께 전기차 소매 가격을 8,500불로 올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00불을 더 내고 전기차를 사야 되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플레이션 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후의제와 또는 여러가지 의제를 가지고 돈 장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센터인 CDC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유해 사례 보고서, 즉 VAERS의 코로나 백신 주사 후에 유산이 독감 예방 후의 유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미국 내에서만 유아의 유산율이 2,113건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 반 동안에 백신 접종 후에는 유아의 유산 케이스가 4,113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신 접종은 인구 감소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어유희의 대가는 바로 좌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물가하락법이라고 하여 명명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들이 내고 있는 법안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미국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던 모든 육류에 대하여 육류세를 20 내지 4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시민들을 쥐어짜서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류값이 30-40%가 올라가게 생겨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물가 하락법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언어유희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물젖은 빨래도 아닌데 짠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만큼 뺏어갔으면 뺏어갈 대로 다 뺏어갔죠. 평균 국민들이 38.4%가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 낸다고 하면 그거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원천 징수가 38.4%를 내지만은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공산품에서는 주마다 5% 내지 10%의 세금을 따로 냅니다. 소비세로. 이걸 다 하게 되면 5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 사람의 유명한 작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붙인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샬만 루시드는 바로 악마의 시라는 반이슬람 작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1989년도 이란의 호메니 종교 지도자에 의하여 암살 대상 제1호로 지목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저서를 남긴 그는 지난 금요일 뉴욕 소토카에서 연설 도중에 한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15군데의 자상을 입어 지금 중태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슬람 추종자인 마타르라고 하는 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호메이니 옹이 33년 전인 89년도에 암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추종하기 위하여 그를 쫓아갔고 많은 동료들이 그를 협조하여 이 작가를 살해를 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당국이나 언론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별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호메니옹이 이 작가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을 때 모든 서방의 언론들이 같은 톤을 내고 같은 목소리를 내었으면 이 사람 한 사람만 살해 위협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서방 언론들이 침묵함으로써 이 한 사람이 바로 살해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뉴욕주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이 범인은 300만 달러의 보석금까지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또한 1차 소환에서 수요일인 17일 뉴욕 법정에서 그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무죄 주장의 사유가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미국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하여 한 행동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300만 불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가 어떻게 300만 불을 낼 수 있느냐 하며 뒷배가 이란이 아니냐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바쁘디 바쁜 우리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 중인데 아직 가격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현재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족이 낸 오퍼를 그대로 수령할 것으로 밝혀져 인수 과정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트위터와의 소송에서 1차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열심히 사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밀워키에서 은퇴한 기자가 도개교, 즉 다리가 들었다 내렸다는 데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올해 77세인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바이던스에 살고 있는 리차드 디자딘이 그의 부인과 밀워키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도개교에 도착했을 때는 도개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미리 건너갔고 이 77세의 노인은 뒤에서 어영부영하다가 못 건너갔습니다. 따라서 도개교가 들리자 밑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로 오늘 사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개교가 열려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은 밀워키 도개교가 생긴 이후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미리 도개교가 열린 징조가 보이면 건너가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